안녕하세요. 근거엄마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 주택을 구매할 때 단 0.1%라도 저렴한 금리에 빌릴 수 있는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때 어디에서 가장 저렴하게 빌릴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든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보금자리론은 은행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만든 상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을 중개 형태로 신청을 해줄 뿐이지, 자, 주관은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금자리론의 특징은 일반 금융권의 대출 상품보다 저렴하면서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더없이 소중한 상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환 방식도 자유롭기 때문에 본인이 상황에 맞게 골라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는 본인들이 판매하는 직접적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은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언급하는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자, 이 상품을 잘 알아보고 우선적으로 조건이 된다면 가입을 해야 단 한 푼이라도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대출 대상은 부부 기준, 즉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이 한 채가 있어도 새로 들어갈 집을 위해서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출 대상 어떻게 될까요? 자, 다 해주면 좋은데 대상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고요. 신혼 가구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 그리고 자녀가 한 명이다 라고 하면 8천만 원 이하, 자녀가 2명이라면 9천만 원 이하, 그리고 3자녀 이상이면 연소득이 1억 이하라면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혼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가능하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결혼 예정자의 경우에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결혼 예정 사실 확인서상 결혼 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대상이 되고요.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 그럼 소득증빙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자, 먼저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자, 이때 소득금액 증명원은 2022년도이지만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되는 기간인 19년도와 20년도의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이 2022년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없으면 급여 명세표를 제출해도 되고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상시소득으로 간주해서 최근 연도 1개년도의 그 소득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려면 뭐가 중요하죠? 주택수하고 소득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한 주택수를 잘 맞추려면 주택 처분 기한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살 지역 외에 지금 내가 보유한 주택의 처분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내가 살 지역,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할 주택이 있는 곳이 투기 지역이거나 투기 과열 지구라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외 지역은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처분할 주택이 한 채가 있고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데 새로 들어갈 집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금자리론을 받고 나서 자, 살다가 주택을 또 한 채 더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대출 실행 기준이 1년 단위로 부부 기준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다른 주택이 있는지 검증을 합니다. 자, 검증 결과 추가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검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되고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상속권의 경우에도
검증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미처분 사실 확인일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전액 다 상환을 해야 하고요.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꼭 지키셔야 되겠죠? 요즘 같은 시기에 매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보금자리론 대상주택 얼마야 가능할까요?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가능하고요. 주택 가격의 최대 70% 이내에서 가능하고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출가액 3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6억 원이라면 최대 70%인 4억 2천만 원까지 나와야 되지만 최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라고 했죠? 3억 6천만 원이니까 3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의 60%까지 가능하지만 구입 용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최대 70%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실수요자 요건 뭘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데요. 자, 첫 번째 실수요자 요건은 부부가 담보주택 외에 무주택자여야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본건 주택 가격이 5억 이하여야 하고, 또 세 번째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이라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자, 여기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라고 하면 분당이나 과천, 광명처럼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감정평가 가격으로 들어가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접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에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 가격이 주택 가격이 되는 거예요.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도 감정평가 가격으로 주택 가격이 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가, 즉 발코니 확장비를 제외한 순수 분양가 있잖아요. 자, 이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분양 말고 일반 아파트의 경우 KB 시세 있죠. 일반 평균 가격, 이걸로 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1층은 일반 평균 가격이냐? 아니죠. 하한가 가격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자, 감정가, 즉 외부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그 감정가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금자리론만 믿고 진행을 하다가 감정가가 낮아서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진행이 안 될 경우 그 다음으로 저렴한 대출 금리랑 감정가까지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자, 은행에서 감정가를 매길 때 감정평가 기관에다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많이 보수적으로 하진 않고요. 또 주변 거래 사례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금융공사에서 감정평가 기관에 맡기는 경우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을 40%에서 50%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 보금자리론 충분히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더 높게 받아야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가가 낮은 이유는 최악의 경우에 주택이 그 경매로 넘어갔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생각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출을 받고 나면은 끝이냐? 아니죠. 전입사실 확인 요건도 있습니다. 자, 보금자리론 채무자가 되면은요,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되고요.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해서 실거주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를 어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출은 전액 상환, 다시 말해서 기한이익 상실 처리가 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전액 상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한이익 상실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이 제한됩니다. 자, 그럼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데 대출 가능 금액보다 최대한 더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있는데요. 바로 MCG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 이 MCG는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추가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단 아파트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 MCG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MCG를 모기지 신용보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통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방공제를 하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을 때 방에 대한 보증금을 낼 테니까 대출 조금만 더 땡겨줘 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방공제를 결국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걸 대출 가능 금액에서 원래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게 되는 거예요.
MCG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반공제를 하지 않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대출을 실행할 때 MCG를 가입할지 안 할지 물어보거든요. 자, 대출 가능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 MCG에 가입을 추가로 하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보금자리론 대출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보통 몇 년 안에 갚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죠? 3년이죠. 똑같아요. 자, 이 3년 안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상환하는 대출 원금에 대해서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 외 인지세는 50%, 자,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내셔야 돼요. 자, 보금자리론에도 두 가지 상품 유형이 존재합니다. 자,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데 유보금자리론과 아낌이 보금자리론으로 나뉘어집니다. 유보금자리론과 아낌이 보금자리론의 차이점이 전자약정 및 전자등기를 하냐 안 하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대출 실행을 받을 때 약정 등기를 해당 은행 사이트에서 직접 하게 되면 금리를 좀 낮춰주는 것이고 해당 은행 사이트 없이 일반 약정 등기를 하게 되면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낌이 보금자리론이 더 낮겠죠? 자, 그리고 아낌이 보금자리론의 취급은행은 총 6군데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 있어요. 농협조합이 아닙니다. 농협은행입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낌이 보금자리론을 쓰고 싶다면 이 은행들 중 한 곳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상환이 될까요? 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원금 균등은 원금을 균등하게, 즉 만기까지 동일하게 나눠서 이자하고 함께 내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좀 부담이 클 수 있겠죠? 이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는 줄어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 불입하는 돈이 부담스럽지 않다. 이 방식도 괜찮죠? 자, 원리금 균등의 경우 만기까지 총 불입할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나눠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방식을 추구한다. 고정 지출이다 보니까 자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런 자금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방식을 또 선택하는 게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은 우선 40년 분할 상환은 안 되고요. 30년만 가능해요. 자, 이 방식은 이자부터 갚아 나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매달 나가는 지출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래 살 집이 아니고 소득이 당장 적은 젊은 부부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이 체증식 방식이 된다라고 하면 이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까지 가능한데 대출 신청자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신혼 가구이면서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40년 분할 상환이 되는 거고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은 이 방식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금리는 고정금리일까요? 변동금리일까요? 자, 보금자리론 대출은 고정금리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쭉 신경 쓰지 않아도 자, 이 고정으로 금리가 가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 다행히도 고정금리라서 대출 부담을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상당히 줄일 수 있겠죠. 자, 금리는 대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심사 완료까지 금리가 제일 낮았을 때 기준으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고정금리로 쓰다가 3년 지나서 금리가 다시 낮아지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아타시면 되겠죠? 중도상환 수수료 없으니까. 자, 그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자, 금리는 4월 기준 유보금자리론의 경우 10년에 3.65%, 15년에 3.75%, 20년에 3.85%, 30년에 3.9%, 40년에 3.95%이고요. 자, 아낌이 보금자리론의 경우 10년에 3.55%, 15년에 3.65%, 20년에 3.75%, 30년에 3.8%, 40년에 3.85%입니다. 단 0.1%라도 저렴한 아낌이 보금자리론으로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요. 통합 모바일 전자서명 앱을 깔고 서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0.1%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금리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자, 우선은 안심주머니 앱을 깔면 0.02% 무조건 할인해 줍니다. 그 외에 뭐 가족사랑이라던가 뭐 다자녀라던가 또 한부모라던가 중도금 연경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가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신혼 가구일 경우에도 0.2% 할인받을 수 있고요. 미분양 주택 입주자다 그러면 0.2%를 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요. 공사 직원이 콜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럼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심사를 거쳐서 대출금 수령을 위해서 가까운 은행으로 안내를 받고 그 은행 가서 서류 제출하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대출 신청할 때요. 제출 서류는 모바일로도 가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득 자료는 홈택스 민원 24 출력 가능하고요. 자,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을 했다. 그러면은 연락을 기다리시면 보통 1, 2주 안에 연락이 오고요. 감정 평가할 때 보통 집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또 기다리면 대출 가능 금액을 알려주고 지정 은행을 내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필요한 서류를 또 준비해 가지고 가셔서 최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인감증명서, 신분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초본 등본 이런 거 내야 되거든요. 행정복지센터 가서 한 번에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이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담보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받을 때 뭐부터 알아보셔야 된다고요? 네, 주택금융공사에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을 꼭 알아보세요. 처음에 알아보셔야 될 게 디딤돌인데 이 디딤돌은 제가 나중에 또 방송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건 보금자리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두 가지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된다 그러면은 은행에 가서 좀 저렴한 금리 또는 요즘에 그 대출 비교하는 앱 있잖아요. 그런 데서 비교를 해보시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단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블로그 이웃 맺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